로이터즈. 단독 보도, 파키스탄의 중국산 제트기가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세이드 샤와 이드리즈 알리가 작성. 2025년 5월 10일 오전 12시 13분 GMT 플러스 9세 시간 전 업데이트됨. 요약.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이 인도 항공기에 대항해 중국산 J-10 전투기를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도는 항공기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라팔 전투기 3대 포함 인도 항공기 5대 격추 주장. 이슬라마바드, 워싱턴 5월 8일, 로이터, 중국산 파키스탄 전투기가 수요일에 최소 2대의 인도 군용기를 격추했다고 2명의 미국 관리가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첨단 전투기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인도 공군 대변인은 로이터 보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최첨단 기술이 서방 경쟁국에 맞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결에서 베이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 항공기를 이용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인도 전투기 최소 2대를 격추했다는 확신이 크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격추된 인도 제트기 중 적어도 하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계자는 로키드 마틴, LMT, N.이 제작한 파키스탄의 F-16 항공기가 격추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델리는 항공기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파키스탄 내에 테러리스트, 인프라에 대한 공습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핵 위험 지역 중 한 곳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라팔 제조업체인 데솔트 에이비에이션, AM, 파이, 그리고 엔비다, AIR, 파, 베이스, 엘도프,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컨소시엄은 공휴일이라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는 수요일에 인도의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항공기 3대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파키스탄의 중국산 제트기가 격추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서방이 확인한 첫 사례입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 카와자 무하마드 아시프는 목요일에 로이터 통신에 J-12 인도가 새로 인수한 프랑스산 라팔 비행기 3대를 격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공대공 전투에서 인도 항공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팔과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J-10 모델은 모두 4.5세대 전투기로 간주되어 전투기 분야의 최첨단에 속합니다. 서방 분석가와 방위 산업계 소식통은 미래의 주요 강대국 간 갈등에 배치될 수 있는 일부 첨단 무기의 실제 사용에 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군사항공우주 분야 수석연구원인 더글러스 베리는 중국, 미국,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의 공중전 전문가들은 전술, 기술, 절차, 사용된 장비,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 장비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는 유럽 미사일 그룹 엔비다, AIR, 가 생산한 메테오와 중국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의 대결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와 소식통은 미티어가 운반되었는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너무 적거든요. 서방 방위산업 관계자가 말했다. 핵무장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3번의 주요 전쟁을 치렀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소규모 분쟁을 겪었습니다. 목요일 늦은 시각, 인도령 카슈미르의 잠무시, 전역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웃 국가 간의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은 목요일에 앞서 밤새 인도의 무인기 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인도는 방공망을 통해 파키스탄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세이드 샤와 워싱턴의 이드리즈 알리가 보도함 세미콜론. 파리의 팀 헤퍼와 뉴델리의 슈반 퍼텔이 추가 보도함 세미콜론. 돈더피와 매튜 루이스가 편집함. 이드리스 알리, 톰슨 로이터. 워싱턴 DC 펜타곤에 집중하는 국가안보특파원. 전 세계 미군 활동 및 작전과 그 영향을 취재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시아, 유럽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20여 개국에서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출신입니다. 위키백과 청두 J-10, 중국어 10, 전텐, 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목적 전투기이다. 중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선양 J-11, Su-27의 중국판 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에 보조용으로 배치되고 있다. 청두 항공공업사가 제작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F-16, 19톤, 미라주 2000, 17톤, Su-27, 30톤과 비교하여 보도했다.
중국판 F-16 전투기인 J-10. 종류 다목적. 전투기 첫 비행 1998년 3월 23일. 도입 시기 2005년. 현황 사용 중. 주요 사용자 중국 공군. 공군 240 플러스 해군 24 플러스 2014년. 생산 시기 2002년 현재. 생산 대수 468대. 사업 비용 5억 위안. 단가 1억 9천만 위안 2,784만 달러 2010. 개발 원형 청도 J-9. 비교. 전 세계의 삼각날개, 델타윙, 전투기로 유명한 것은 프랑스의 미라주 시리즈다. 1956년 미라주 3 이후 프랑스는 줄곧 삼각날개를 특징으로 하는 미라주 전투기만을 자국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해왔으며 30여 개국의 수출에 성공,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면 유일하다시피 한 전투기 수출 성공 국가였다. 2011년에도 프랑스 공군은 단발인 미라주 2000과 쌍발인 라팔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유로파이터와 라팔은 최초로 2개의 엔진을 장착한 델타윙 전투기이다. 유로파이터는 프랑스가 참여해 개발했으나 프랑스제 엔진 사용에 반대하는 등 이후의 분쟁으로 프랑스가 탈퇴, 라팔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라팔 이전에도 미라주 4000이라는 쌍발 델타윙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있으나 쌍발 델타윙 전투기의 실전 배치는 라팔이 처음이다. 중국의 J-10은 최대 이륙 중량 19톤, 추력 2만 파운드 엔진 1개를 사용하는 점이 F-16과 동일하다. 삼각 날개를 사용하며 카나드가 있고 최대 이륙 중량 19톤, 추력 2만 파운드 엔진 1개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이스라엘의 EI 라비와 동일하다. 최초의 미라주기인 미라주 3부터 수입해온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미라주 기술을 도입하여 EI 크피르 EI 네세르 등을 생산하여 사용했다. 그 후 미라주의 삼각날개 전투기 기술과 미국의 F-16 기술을 접합하여 F-16과 최대 이륙 중량과 엔진이 동일한 EI 라비를 개발했다. 1986년 12월 31일 초도 비행을 하였으나 양산은 미국의 압력하에 취소되었다. 중국에 무기를 수출해온 이스라엘이 라비를 수출한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1. 카나드 2. 삼각날개 3. 2만 파운드 엔진 1개 4. 19톤의 최대 이륙 중량의 면에서 라비와 J-10은 매우 닮았다. J-10의 공대공 미사일인 PL-8는 이스라엘 EI-4의 파이톤 3이 기술이다. 반면에 프랑스의 단발 미라주의 최신형인 는 카나드가 없으며 엔진 추력도 2만 파운드보다 적고 최대 이륙 중량 17톤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아르마탕 작전을 통해 이 인승 미라주 2000은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인 2000km 떨어진 곳의 공습작전에 참여했다. 공중급유기와 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았다. 파생형 J-10A 1인승 다목적 전투기 수출형은 FC-20 J-10B J-10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J-10A와 외관상 변화는 BC 공기흡입구, 조정실압 광전 조준 장치 설치, 기수 레이더 노스콘이 납작하게 설계되어 있다. 처음엔 슈퍼텔라고 불렸다. 러시아 AL-31FN-M1 엔진을 사용한다. 2011년 7월 중국산 WS-10A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초기 버전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2008년 12월 이후에나 초도 비행. 2013년부터 50여 대 생산 배치되었다. J-10S 2인승 J-10AB 훈련용 PL-12 J-10의 가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PL-12로서 유효 사거리가 100km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당초 70km라고 알려져 있었다. 러시아의 시커 기술, 이스라엘 더비 미사일의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했다. FC-1 12톤, 과 J-10 19톤에 탑재한다. 레이더 탐지 기록 J-10A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80km다. 목표물의 크기가 5m 이의 경우 J-10A는 펄스 도플러 레이더이지만 J-10B는 KLJ5 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다. 이는 RCS 5m 캐럿 2 크기 항공기를 150km 이상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파키스탄 중화는 J-10을 개량한 J-10컵 전투기를 제조했다. 사거리 200km PL-15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중화 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중화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산을 허투루 쓴 게 아니라면 전투기에 내장된 A사 레이더는 200km의 필적한 레이더 탐지 거리를 갖고 있으며 사거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탐지 거리도 F-15K처럼 같은 대형 크기의 레이더에 잡히기 쉬운 F-15K를 표적 기준으로 삼아 200km를 넘는 것이 아닌 현대 전장에 걸맞는 소형기 기준이어야 한다. 미 공군 F-15X 프로그램도 소형 표적을 280km 넘는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며 2020년대 이후로 세계 무대에 배치될 200km 사거리의 미사일 시대의 경쟁에 대비가 돼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라팔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제 수출형 전투기 J-10를 50대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파키스탄은 50대의 4.5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 챗지프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 관련 뉴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며 대규모 공중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공격에 대한 인도의 보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인도 깃발 인도의 대응. 작전 신두르. 오퍼레이션 신규어. 인도는 5월 7일 파키스탄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 신두르를 실행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를 이용해 스케프 순항미사일과 어해즘 해머 폭탄을 투하했으며 브라무스 순항미사일과 인도, 이스라엘 공동 개발 드론도 사용되었습니다. 인도는 이 공격으로 100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너스. 파키스탄 깃발 파키스탄의 반격 및 주장.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에 대해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라팔 전투기 3대, Su-3 제로 MK, 믹-29 등 총 5대의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J-10컵 전투기를 사용하여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교차된 검 2개 대규모 공중전. 현대사 최대의 도급 파이트. 5월 7일 약 125대의 인도 및 파키스탄 전투기가 카슈미르 상공에서 1시간 이상 교전하며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공중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라팔, 믹-29, Su-3 제로 MK 등 여러 전투기를 잃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파키스탄은 JF-17, F-16, J-10컵 등의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마이너스. 헬리콥터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양국은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령 펀자브와 카슈미르 지역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에 대해 인도는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파키스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너스. 방사능 표기 핵전쟁 우려 및 국제사회 반응.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인도와의 긴장이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재의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EU 등 국제사회는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신문 주요 외신 보도. AP통신,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서 사용된 중국 미사일, 프랑스 전투기, 이스라엘 드론 등. 로이터,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가 인도 전투기 2대 격추. 가디언, 인도,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 비난. 위키백과, 2025년 인도, 파키스탄 대치. 마이너스. 현재 양국은 공식적인 전쟁 선언 없이도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해 국제사회는 긴장 속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